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강산, 대한민국의 자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산에 나무하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할머니 손잡고 산에 나물 캐러 가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산이며 들이며 나무를 타고 스르륵 올라가던 그 넝쿨, 기억나시죠? 여름이면 보랏빛 꽃을 피우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가을이면 굵직하고 실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주던 그 식물. 바로 우리 사냐의 터줏대감, 칠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운 식물이지요. 배고픈 시절 칡뿌리 하나 캐서 씹으면 단물이 스르르 흘러나와서 줄인 배를 달래주기도 했고, 칡즙을 짜서 드시면 몸이 개운해진다고 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드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수천 년을 살아온 우리의 토종 식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기, 지금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대단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칡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칡 때문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칡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칡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칡 때문에 전봇대가 쓰러지고, 칡 때문에 숲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사냐의 식물인 칠기. 어찌하여 미국에서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우리 땅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칠기, 미국 땅에만 건너가면 천하무적의 괴물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 토종식물 칠기의 어마어마한 활약상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우리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우리 토종 동식물이 얼마나 강인하고 대단한지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강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칠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 대한민국 강산, 그리고 그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토종 동식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자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 칠기 어떻게 미국 땅을 밟게 되었는지 그 사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년 전, 서기 1876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필라델피아라는 큰 도시에서 대단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필라델피아 만국 박람회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자기 나라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모여드는 아주 성대한 국제 잔치였지요. 그 박람회에는 수천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이 자기 나라의 정원을 멋지게 꾸며 미국 사람들에게 선보였는데, 그 정원을 장식한 식물 중 하나가 바로 칠기였습니다. 사실 칠은 일본만의 식물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원산지인 동북아시아의 식물입니다만, 어쨌든 이 박람회를 통해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칠을 보게 된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칠을 보고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잎은 어찌나 크고 풍성한지, 꽃은 어찌나 아름답고 포도향이 달콤한지, 게다가 넝쿨이 쭉쭉 뻗어 올라가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감탄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아, 이 식물 참 곱기도 하구나.
우리 집 마당에 심으면 참 예쁘겠다 하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처음에 칡을 관상용으로, 그러니까 보고 즐기기 위한 용도로 집집마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베란다에 덩굴을 올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보라색 꽃에서 풍겨 나오는 달콤한 포도향을 즐겼던 것이지요. 그저 귀여운 외국 손님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미국 정부가 더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행이 줄줄이 망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사람들이 굶주리던 그 무서운 시절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 남부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서 땅이 다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겉흙이 줄줄 쓸려 내려가고 농지는 점점 망가지고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을 덮는 검은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지요. 이때 미국 정부 관리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저 동양에서 온 칠기라는 식물, 잎이도 풍성하고 뿌리도 깊게 내리니 저걸 심으면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가축 먹이로도 쓸 수 있겠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토양보존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칡 씨앗을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칡을 심는 농민에게는 에이커당 돈까지 쥐어주었습니다. 에이커라는 것은 미국식 넓이 단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1200평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한 에이커당 8달러씩, 지금 돈으로 치면 수십만 원씩 주었던 것이죠. 미국 정부는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칡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기적의 풀, 칡을 심어라. 땅을 살리고 돈도 벌어라. 이런 광고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칡은 남부의 구세주라고 칭송하는 책까지 써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남부 지역, 그러니까 조지아주, 엘라바에마주, 미시시피주, 테네시주 같은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칡이 대대적으로 심어졌습니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심어진 칡이 자그마치 300만 에이커,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약 36억 평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넓이의 무려 7배가 넘는 엄청난 땅입니다. 자, 이제 됐다. 흙도 안 쓸려 내려가고 소들 먹이도 풍족하니 얼마나 좋은가. 미국 정부와 농민들은 흐뭇해했습니다. 심지어 1940년대에는 칡클럽이라는 모임까지 생겨서 매년 칡의 여왕을 뽑는 미인 대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어느 아가씨가 칡넝쿨로 엮은 왕관을 쓰고 사진 찍는 모습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지요. 미국이 온통 칡 사랑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잘 자라는 고마운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칡이 너무 잘 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잘 자랐느냐? 하루에 30cm씩 자랐습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한 달이면 9m, 1년이면 30m를 뻗어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지경이지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보면 어제보다 칡이 한 뼘씩 자라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서양 동화에 나오는 잭과 콩나무처럼 말이지요.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기며 웃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칠근 주변에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타고 올라갔습니다. 키 큰 소나무든 우람한 참나무든 백년 묵은 너도 밤나무든 칠갑에서는 그저 넝쿨을 지탱해주는 기둥일 뿐이었습니다. 칠근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무십 위를 자기 잎으로 뒤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나무는 햇빛을 한 줄기도 받지 못해 시름시름 말라 죽어갑니다. 아무리 크고 늠름한 나무라도 1년, 2년 안에 말라 죽고 맙니다. 수백 년 된 고목이 한순간에 초록 무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봇대를 타고 올라간 칠기 전선을 감아버리니 전선이 무게를 못 이겨 끊어지고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졌습니다. 버려진 집이 있으면 순식간에 집을 통째로 칠기 덮어버려서 멀리서 보면 집 모양의 초록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집은 지붕이 칠 무게를 못 이겨 와르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잠깐 세워두고 며칠 자리를 비우면 돌아왔을 때 자동차가 칠게 파묻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며칠 만에 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밭에서 칠글 뽑느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지요. 오늘 뽑으면 내일 또 자라나 있고 아무리 베어내도 뿌리에서 또 새순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머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는 그리스 신화의 괴물 히드라 같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칠근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남부를 삼킨 식물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The vine that ate the south. 번역하면 남부를 먹어치운 넝쿨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녹색의 공포, 초록 괴물, 남부의 재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는 예전에 기적의 풀이 아니라 악마의 풀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미국 남부를 자동차로 여행하다 보면 도로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언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은 나무 언덕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나무와 숲을 칠기 전부 뒤덮어서 만들어진 칠 언덕입니다. 언덕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이 있었을 수도, 헛간이 있었을 수도, 숲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모두 칠기라는 초록수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한 미국 기자는 마치 거대한 초록 유령이 남부를 뒤덮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는 칡넝쿨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있다. 문단속을 잘하지 않으면 집 안까지 들어올 판이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1950년대에 와서야 우리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는 칠글 농작물 목록에서 아예 빼버렸고 1970년대에는 잡초로 분류했으며 1997년에는 아예 해로운 잡초, 그러니까 유해 식물로 공식 지정해 버렸습니다. 한때는 구세주라고 떠받들다가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선언한 것이지요. 지금 미국에서는 칠글 없애기 위해 해마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 아니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칠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칠뿌리는 지하 2m까지 뻗어 내려가고 뿌리 하나의 무게가 180kg에 달하기도 합니다. 거의 건장한 어른 2명의 무게지요.
이런 괴물 같은 뿌리를 어떻게 다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초제를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불을 질러도 뿌리는 멀쩡합니다. 염소나 양을 풀어 뜯어먹게 해도 칠기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확실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사냐의 식물인 칠기, 미국 땅에서는 천하무적의 괴물로 변신한 이 이야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저 얌전한 식물이 바다 건너가서는 나라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었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죠?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 강산,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토종 동식물들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왜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땅에서는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왜 우리 땅에서는 칠기 조용히 얌전하게 살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땅에는 7개 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고난 적수, 즉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춰주는 상대를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있지요.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함부로 설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7개의 고향입니다. 칠은 이 땅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왔습니다. 칠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칠을 먹고 사는 곤충들, 칠을 갉아먹는 동물들, 칠의 뿌리를 공격하는 병균들이 모두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한 가족처럼, 한 이웃처럼 말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땅에는 칠기벌레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칠잎을 아주 좋아합니다. 칠잎만 골라서 맛있게 갉아먹습니다. 이 벌레가 칠잎을 갉아먹어서 칠기 너무 많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또 칡나방이라는 나방도 있습니다. 이 나방의 애벌레도 칠잎을 먹고 자랍니다. 갈색 매미충이라는 곤충도 칠개 수액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산속의 노루, 고라니, 사슴, 토끼 같은 동물들도 칠잎과 새순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옛날에는 소나 염소를 키우던 농부들이 칠글 낫으로 베어다가 가축에게 먹이기도 했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칠 한 짐 베어오너라 하시던 할아버지 말씀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곤충이 먹고 동물이 먹고 사람이 베어내고 또 우리 땅의 기후와 토양이 칠기 무한정 자라지 못하도록 적절히 조절해 주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는 칠기 적당히 자라다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춥지요. 그 혹독한 추위도 칠개 성장을 확실히 막아줍니다. 잎은 설이 한 번에 시들고 줄기는 얼어서 뻣뻣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칠뿌리를 좋아하는 멧돼지도 많습니다. 멧돼지가 이 산 저 산 다니며 칠뿌리를 파먹으니 칠기 번성할 틈이 없는 것이지요. 병균도 있습니다. 우리 땅의 흙 속에는 칠뿌리를 썩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곰팡이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칠깁장에서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미국 남부는 어떻습니까? 미국 남부는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고 습합니다. 칠기 자라기에 그야말로 천국 같은 환경이죠. 게다가 미국에는 칡을 먹는 곤충도, 칡을 갉아먹는 동물도, 칡 뿌리를 썩게 하는 병균도 없습니다. 미국의 벌레들은 칡을 태어나서 처음 본 식물이니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파란 잎은 뭐지? 맛이 이상하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지요. 미국의 초식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미국 땅에서 칡은 아무런 방해 없이, 천적 하나 없이 그저 자유롭게 마구마구 자라난 것입니다. 마치 주인 없는 놀이터에 혼자 놓인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말이죠. 말리는 사람도 혼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 제 세상 만난 듯 날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균형을 맞추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을 그 고향에서 떼어내어 낯선 땅에 옮겨 놓으면 그 균형이 깨져버리고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이토록 정교하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답게 해볼까요? 칡은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더 없이 친근한 식물이었습니다. 옛 문헌에도 칡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칡 따러 간 사람 아직 안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칡을 캐러 가면 한 번 잡고 따라가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캐러 가면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칡 넝쿨이 길게 뻗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속담 하나에도 칡의 끈질긴 생명력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또 갈등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지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맞지 않아 다투고 얽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이 바로 칡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갈은 칡을 뜻하는 한자이고 등은 등나무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칡은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이 두 식물이 같은 나무를 만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으려 하니 얽히고 설켜서 풀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갈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서로 얽혀서 도저히 풀기 어려운 상태, 답답하고 꼬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우리 조상님들 참으로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자연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 모습에서 인간의 복잡한 마음까지 표현하는 깊이 있는 말을 만들어내셨으니 말입니다. 한자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칠갈자와 등나무 등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칡을 참으로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우선 먹거리로 많이 드셨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춘궁기, 그러니까 봄에 식량이 떨어져 힘든 시기가 오면 우리 조상들은 산에 올라가 칡뿌리를 캐서 드셨습니다. 칡뿌리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있어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지요. 그래서 칡을 구황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구황이란 흉년을 구한다, 배고픔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칡뿌리를 짓지어 물에 걸러내면 하얀 녹말이 차곡차곡 가라앉습니다. 이 녹말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갈분이 됩니다. 이 갈분으로 죽을 써 드시기도 하고 떡을 빚기도 하고 국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에 갈분 떡이나 갈분 죽을 드셔본 분도 계실 겁니다. 쫀득쫀득하고 구수한 그 맛,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추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쌀 한 톨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가 산에서 칡을 캐와서 갈분을 만들어 주셨지. 그 갈분죽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추억 있으신가요? 우리 민족이 이 칡 덕분에 배고픔을 이겨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칡은 약재로도 아주 귀하게 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시던 의학책, 그 유명한 동의보감에도 칡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쓰신 그 동의보감 말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칡 뿌리를 갈근이라고 부르며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감기를 낫게 하고 술독을 풀어준다고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에 열이 날 때 우리 할머니들은 칡을 정성껏 달여서 마시게 하셨죠. 지금도 한의원에 가면 갈근탕이라는 약을 지어주십니다. 이 갈근탕이 바로 칡 뿌리로 만든 약입니다. 어깨 결리는데 감기 초기에 두통 있을 때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칡즙 한 잔이 최고라고 하지요. 실제로 칡에는 숙취를 풀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 과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기 하나 없이도 수천 년 동안 몸으로 배우고 실험해서 그 효능을 다 알아내신 것이죠. 칡은 음식 재료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칡냉면 드셔보셨습니까? 칡 가루를 넣어 반죽한 면으로 만든 냉면인데 쫄깃하면서도 향이 독특해서 여름철 별미로 아주 좋습니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칡국수도 많이 먹습니다. 쫀득한 면발에 구수한 육수, 한 번 드시면 잊지 못하실 맛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칡즙이 건강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참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칡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의 힘든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잠이 잘 안 오고 기분이 우울하실 때 칡즙 한 잔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께 참으로 좋은 중자온단지 식품이지요. 그 성분이 콩의 무려 30배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뿐만 아니라 칠꽃도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 한여름에 피는 보라색 칠꽃은 갈화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술독을 풀어주고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꽃, 뿌리, 잎, 줄기까지 칡의 모든 부분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알뜰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칡넝쿨입니다. 질기고 튼튼한 칡넝쿨은 옛날 우리 조상들의 생활 도구 재료로 아주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칡넝쿨로 바구니를 짜고 멍석을 만들고 물건을 묶는 끈으로도 썼습니다. 옛날에는 신발도 칡넝쿨로 만들어 신었습니다. 갈신이라고 부르는 이 신발은 비 오는 날이나 논밭일 할 때 아주 요긴했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이을 때도 칡넝쿨로 엮었고 울타리를 만들 때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때는 칡넝쿨로 튼튼한 밧줄을 만들어 성벽을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우리 의병들이 칡넝쿨 밧줄을
요긴하게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책 하나가 얼마나 다용도로 쓰였는지 참으로 대단하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칠 한 줄기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칠 하나로 먹고 입고 자고 약까지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식물입니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옛날 어느 스님 한 분이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고 계셨다고 합니다. 식량이 떨어져 며칠을 굶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이상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절 마당에 칡뿌리가 있었고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칡뿌리를 씻고 있었다는 겁니다. 칡이 스님을 살린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 절집에서도 칡을 귀히 여기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칡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어떤 때는 은인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칡은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식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정겨운 이 식물이 미국 땅에서는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토불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떠올리게 됩니다. 신토불이 몸신, 흙토, 아니불, 두이, 즉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나는 것이 내 몸에 가장 잘 맞는다는 뜻이죠. 칡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칡은 우리 땅에서 자라났기에 우리에게 약이 되고 음식이 되고 생활의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땅에 건너간 칡은 우리 땅에서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친구들, 그러니까 칠기벌레나 노루나 고라니, 멧돼지 같은 자연 친구들이 없으니 혼자서 미쳐 날뛰게 된 것입니다. 칡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칡은 그저 자기 본성대로 자라난 것 뿐이지요. 문제는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이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칡 이야기 하나를 통해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땅, 우리 강산이 이토록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은 수천 수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자연의 위대한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학자들도 최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칡은 정말 얌전하다. 한국의 자연이 그만큼 균형 잡혀 있다는 증거다.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라고 말이지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땅의 자연이 얼마나 대단한지 외국 학자들도 고개를 숙이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미국 과학자들이 한국에서 칠기벌레를 수입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땅의 작은 벌레가 미국의 거대한 칡 재앙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우리 곤충 하나하나를 귀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작디작은 우리 토종벌레가 미국의 구원자가 될지도 모른다니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칡 한 포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가, 우리 조상의 깊은 지혜가, 우리 자연의 오묘한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에서 칡을 보시면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저 작은 넝쿨 하나가 우리 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실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칡 이야기 참 재미있으셨지요? 이렇게 우리 강산의 놀라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 강산,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토종 동식물들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첫째, 칡은 우리 한반도가 고향인 토종 식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칡과 함께 살아오면서 칡을 음식으로, 약으로, 생활 도구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정다운 식물이지요. 둘째, 이 칡이 1876년 미국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만국 박람회를 통해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상용, 그러니까 보고 즐기는 용도로 심어졌지요. 셋째, 1930년대 대공황과 토양 침식으로 고통받던 미국이 칡을 대대적으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돈을 쥐어주며 칡을 심게 했지요. 20년 동안 300만 에이커, 약 36억 평의 땅에 칡이 심어졌습니다. 넷째, 그런데 칡은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며 미국 남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말려 죽이고, 집도 삼키고, 전봇대도 쓰러뜨리고, 자동차도 파묻어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칡은 남부를 삼킨 식물, 녹색 괴물로 불리는 공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왜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미국에는 칡의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에는 칠기벌레, 칡나방 같은 곤충들이 있고 노루, 고라니, 토끼,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어서 칡이 적절히 조절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런 자연의 조절 장치가 전혀 없으니 칡이 제멋대로 자라난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 조상들에게 칡은 너무나도 소중한 식물이었습니다. 칡뿌리는 흉년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구황식물이었고 동의보감에 기록된 귀한 약재였으며 칡넝쿨은 바구니, 멍석, 신발, 밧줄을 만드는 생활도구의 소중한 재료였습니다. 우리말 갈등도 칡과 등나무에서 나왔죠. 일곱째, 지금도 칡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용한 식물입니다. 칡즙은 건강식품으로, 칡냉면은 여름 별미로, 칡꽃은 약재로, 갈근탕은 감기약으로, 그 쓰임새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조지은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바로 신토부리입니다. 내가 사는 땅, 내가 태어난 땅, 그 땅에서 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다는 뜻이지요. 우리 토종식물 칡이 우리 땅에서는 이롭게 살고 남의 땅에서는 재앙이 된 이 이야기는 우리 강산의 자연이 얼마나 정교하고 조화롭게 짜여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이 작은 반도에서 수천 수만 년 동안 이루어진 자연의 균형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칡 이야기 하나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토종 동식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땅을 지켜주고 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 땅이 바로 이렇게 대단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산에서 뛰놀며 보고 드시고 만지셨던 그 모든 자연, 그 모든 풀 한 포기, 그 모든 나무 한 그루, 그 모든 꽃 한 송이가 다 이렇게 소중하고 놀라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 그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다 우리 민족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모든 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연의 산증인이십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그 귀한 추억과 지혜를 후손들에게 오래오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